안녕하십니까. 지금 80년대 아니고요. 90년대 아니고 청춘은 바로 지금. 뭔 멘트야 저게? 청춘은 바로 지금. 나 지금 세시봉 같지 않아?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가져온 리뷰는 뭐냐. 아직도 제가 코맹맹이 소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여고추리반이 시즌3가 나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희가 티저를 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잠시만요. 이게 시야가 좀 가리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물론 나도 시즌 1, 2를 너무 좋아하지만 구독자들이 너무 좋아해. 맞아요. 이거를 한 4년, 3년 전부터 맞아. 계속 리뷰해달라고 맞아. 그랬는데 맞아. 계속 못 본 채 했어요. 근데 이제 한번 해볼게요. 시즌3가 나왔으니까. 우리 서설 씨는 근데 이제 초심자거든요. 시즌3부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시즌 1, 2를 안 봐도 사실 안 보고 3를 봐도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솔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 리뷰를 한번 싹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영어 추리반 도슨트. 이쁘죠?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영어 추리반 뭐 이름만 말하면 조금 아기자기할 것 같잖아. 요거에서 일어나는 어떤 뭐. 근데 사실 그 실상을 보면은 시즌 1, 2를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코난보다는 김정일에 가까웠다. 어떤 뜻이죠? 잘 모르겠어요. 살인 사건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아, 코난은 기껏해야 납치예요. 아 그렇구나. 기껏해야 납치고 기껏해야 이거 해가지고 푸는 거잖아요. 네. 김전일은 사람이 죽어요. 아 그래요? 김전일은 다잉 메시지를 남겨요. 아 그래요? 그래서 김전일에 가까웠다 이거죠. 오. 시즌 1, 2 살인사건 존재합니다. 자살로 일이 시작되지만 네. 타살이었던 거죠. 오. 결국에는 그 어떤 그 학교에 어떤 비밀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 느낌인 겁니다. 오. 느낌이 다르죠? 네. 요거 출입하면 아기자기할 것 같죠? 네. 살인사건 등장합니다. 타살, 의혹, 누가 죽었다? 누가 죽였느냐를 따져야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NO! 이유는 언제나 있습니다. 단전 언제나 있죠. 재밌는 게 뭐냐면 여고 출입반은 그 이제 NPC라고 하죠. 네. 그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랑 정말 학교처럼 학급 친구들이랑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촬영을 하는데 아무도 믿으면 안 돼. 오. 시즌 1은 선생님한테 뒤통수 맞고 아 진짜? 시즌 2는 동급생한테 뒤통수 맞아요. 같은 반 친구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요. 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여고 출입반이 왕따도 당합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단톡방 안에서 싸물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티빙에서 방영되지 않습니까? 이 욕설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출연자들이 막 씨바씨바거리. 그러니까 그 출연자들이요? 너네 나대지 마라 이러니까 이제 제자가 열받아서 뭐 씨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게 좀 재밌어요. 욕설이 반갑다라기보다 그런 것들이 너무 현실감이 있어서 갑자기 확 몰입이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아마 3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3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 캐릭터들, 이 출연자들을 접한 사람들이 있을까봐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박지윤, 뭐 장도연, 제재, 비비, 예나 모를 리가 없지만 근데 이 여고 출입반 안에서 역할은 좀 뚜렷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러니까 일단 브레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브레인은 정말 불륜의 박지윤, 제재입니다. 오. 그래서 만약에 미션을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수행을 해야 돼. 둘은 반드시 찢어지게 됩니다. 둘은 반드시 찢어져야 돼요. 왜냐면 브레인이 이렇게 있거든요. 브레인이고 그리고 약간 직감파가 있어.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손으로 찾아봐야 되는 거. 여기 막 벽돌이 잠깐 튀어나온 것 같은데? 아니면 발밑에 뭘 숨겨놓은 것 같아. 그런 직감파들이 있어요. 그게 예나. 직감파. 막 벽을 짚어야 되고 벽을 찾아내고 이런 거 무조건 예나입니다. 그리고 그 신체파가 있어요. 몸으로 댐비는? 네. 그게 약간 비비. 그래? 막 걷어차고. 아, 탱커예요? 탱커입니다. 탱커예요. 네. 그러니까 장도연은 약간 신체파. 네. 물건 높이는 건 무조건 장도연 씨만 하시는 그런 거고 또 담력파가 있는데 네. 제재가 진짜 겁이 없고요. 진짜? 겁이 하나도 없어. 부러워. 깜짝 놀라지도 않아. 좀 멋있어. 막 꿈쩍도 안 해. 좀 이러는데 꿈쩍도 안 해. 근데 이제 쫄보가 이제 예나랑 박지윤 그래? 이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제가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장면 하나를 캡처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시즌2에서 NPC랑 싸움이 났던 장면이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NPC야 NPC. 이게 NPC고 이렇게 이제 얘가 여기를 동아리방에 와가지고 싸우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이 댓글이 너무 웃겨서 캡처했는데 탱커들 전면 배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제재랑 비비가 이런 사건이 있으면 무조건 앞장서서 막 꿈쩍도 안 해 얘네들은. 꿈쩍 막 소리 질러도 꿈쩍도 안 하고 팔짱 끼고 있는 거 봐요. 이렇게 탱커들 배치해놓고 요 뒤에 이제 박지윤하고 장도연이 말빨 있잖아요. 뭡니까? 딜러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딜러, 네. 그 뒤에 누구 있어?
그리고 막 너네 내 사물함 뒤졌어? 이런데 얘는 뒤졌어. 근데 얘는 아니야 힐러죠. 그러니까 힐링 담당 딜러 이렇게 이제 탱커를 너무 역할이 합이 분담이 좋다. 합이 진짜 좋아요. 좋아요. 드디어 이제 시즌 3가 이제 들어가는데 아무튼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 생활을 같이 하는 NPC들을 믿지 말 것.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이제 의심하고 들어갈 것. 그렇게 하면서 학교 소개를 보통 반장이 시켜주거든요. 네. 그 학교 소개를 할 때도 이제 다 잘 한번 지켜봐야 돼. 그래서 내가 학교를 한번 싹 찝찝한 거 위주로 당장 한번 모아봤습니다. 일단은 학교에 딱 들어서자마자 현수막이 걸렸거든요. 104회 전국 양궁 여자 고등부수. 그러니까 양궁이 유명한 학교인 거예요. 근데 오프닝 시퀀스에서 화살 이미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화살 이미지가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양궁이 유명한 학교야. 뭐 양궁부랑 관련된 문제지. 이 봐봐. 양궁 이렇게 해가지고 화살을 쏴가지고 존나게 얽혀가지고 여자애가 하나 이렇게 위험하게 달랑달랑 지금 화이트데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반드시 양궁부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임. 이거를 웃어넘기면 안 됩니다. 이게 모든 게 세팅값이거든. 그냥 세팅해놓은 게 없어요 제작진은. 세하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약간 시즌 1, 2 때는 그냥 자기들끼리 등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학생들이랑 같이 등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앞에 건물들이 보였어요 처음으로. 스쿨버스 내릴 때 학교 앞에 건물들이 2번이나 비춰주더라고. 그래서 뭘까 해서 봤는데 너무 폐가 같지 않아? 네. 너무 폐가 같고 그리고 예성사 전당포래요. 뭐 전당포라는데 아무튼 좀 찝찝해. 찝찝하잖아. 뭔 일 생길 것 같지 않아? 예성사 누가 봐도 지금 이거 제작진이 달아놓은 거잖아. 찝찝하지 않아? 그리고 여기 폐가 너무 찝찝해. 여기는 내가 봤을 때는 멤버들 한 6화, 7화쯤 가면 여기 간다. 여기 간다. 이것도 약간 뭔가 있을 것 같아. 뭔가 있다. 뭔가스트. 그 다음에 긴 학교 건물 되게 쎄하고요. 그 복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 원투를 봤는데 기본적으로 되게 뭐라죠? 원경으로 찍힌 그런 화면이 많이 사용된 것 같아요. 이런 긴 복도 건물을 활용한 그리고 계속해서 건물 앞으로 말하겠지만 건물 사이를 다니는데 복도를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이 건물에서 이어진 통로, 복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되게 무섭고요 일단. 등교를 하면서 이제 그 선도 기간인 거예요. 선도 기간이 따로 있는지 몰랐어. 365일 선도부가 있지 않았나요? 우리 때는? 그랬죠 보통. 등교할 때 치마 내리고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다 걸리지 두발자예요. 아무리 두발자라도 핑크머리는 안 됩니다. 소담소담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이제 MBC가 얘기를 하죠. 선생님 이거 왜 하는 거냐. 요즘 학교에서 자꾸 물건 없어져서 하는 거죠.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학교에는 도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학교가 뭐 우수학교 상패가 되게 많아. 근데 내가 하나를 봤는데 교육청장 이름이 설리번인 거예요. 설리번. 근데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시즌 1 때 교장도 나쁜 놈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학교 학생들 상대로 뭔가 생체 실험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상패를 나중에 보니까 뇌과학 부분에서 상을 받았더라고 교장이. 와우.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넘기기는 찝찝해. 그래서 설리번? 굳이? 뭔가 나 청장, 나 교육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도 되는 건데 설리번? 그래서 그냥 한번 캡처해봤어요. 찝찝하니까. 또 이제 이 학생들을 뒤로 지나가는 또 정말로 의심스럽게 지나가. 나 문제 있음. 찝찝하게 아무 매갈이 없이 타박타박 선생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나 지금 세팅된 설정값이 이렇게 걸어가는 친구가 있는 거죠. 얘한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바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됩니까? 그 아르바. 이제 반에서 이제 애들이 왁자지껄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얘 이름이 그러니까 그것부터 이상해. 얘가 이름이 국지희거든요. 그러니까 국지희. 그리고 머리도 구찌 머리띠 같은 걸 쓰고 있어. 뭐 찐인지 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간에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착용하기에는 조금 비싼 그러니까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너무 고가의 어떤 아이템들을 착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얘는 금수저거나 아니면 돈을 벌고 있고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버는지 몰라도 돈을 벌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국지희라는 친구한테 아까 그 터덜터덜 들어갔던 나 문제 있어요 하는 애가 와가지고 나 그 알바 또 할 수 있어? 비슷하다. 무슨 알바? 완전 뚝 잡았던 거죠. 뭔 소리야 내가 니한테 알바를 언제 소개시켜줬는데 뭔 소리 개소리 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1달락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1화 마지막 쯤에 보니까 앰뷸런스가 들어와요 학교에.
이제 누가 부축을 받으면서 나가. 얘 알바하던 애가 이름이 황민아인데 황민아가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 나가는 거야. 네. 그 얘가 지금 앰뷸런스에 실려 나가는 것 플러스 무슨 그 알바라는 것이 관련이 있고 그 국지도 거기에 연관돼 있고 일단은 황민아 그 창체는 주식 투자반 소속이에요. 주투반. 그래서 그 알바, 주식 투자, 국지 뭐 돈과 연관된 건가? 일단은 그렇게 그냥 의심하고 지나가는 정도인 거죠. 그래서 얘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되겠구나. 또 이제 시즌 1, 2를 이제 둘러보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리모델링 중인, 아, 그래? 뭔가 공사 중인, 오. 뭔가 접근 불가한 건물입니다. 기록실은 현재 3단장 중이에요. 어허. 기록실에 뭔가 있다는 거죠. 어허. 무슨 기록이 있거나 아니면 뭐가 있거나 선생님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쉬쉬하면서 덮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당한 게 여기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실마리가 여기 있는 거죠. 언젠가는 이거 여기를 뜯을 겁니다. 멤버들이. 본관 뒤편 쪽으로 가면은 옛날에 쓰던 폐기숙사, 그러니까 양공부가 쓰던 폐기숙사가 있고 그 옆에 송학생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양공부가 옮겨와서 양공부랑 주식투자반이랑만 쓰는 거야, 그 건물을. 이 건물이고 근데 폐기숙사인데 창문이 열려 있는 거야. 뭔가 누가 드나들고 있나? 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폐기숙사인데. 네. 그리고 뭔가 쎄해. 그래서 송화학생관이랑 폐기숙사랑 연결되는 이어지는 통로도 있고 뭔가 그 통로를 이제 이 멤버들이 걸으겠죠? 그런 느낌으로 있고 그 뒤에는 소나무 숲도 있어요. 학교에 무슨 소나무 숲이 있어, 쎄하게. 존나 쎄해요. 난 존나 쎄하다고 생각함. 이거 봐봐, 여기서 봐봐. 여기가 소나무 숲이거든? 약간 뭔가 양공촉이랑 닮아서 소나무 숲이 있나? 어머, 그럴 수도 있겠다. 양공촉이랑 이미가 닮았잖아요. 어머, 그럴 수도 있겠어요. 와우, 네임. 네. 요 맛이구만.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하고 옆에 이제 체육관이 있는데 이제 요 체육관이 이제 양공부가 훈련을 하는 체육관인 거죠. 요 체육관에서 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여추반이 풀어야 할 미스테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건 이제 제 특강 강사님께 맡겨도 될까요? 예. 오케이, 가보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양궁 테러 사건의 현장에 대해 말씀드릴 일개 인턴입니다. 건물 위치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는 와중에 이제 여기는 양궁부들이 쓰는 건물이다. 거기에 가까이 다가가는데 갑자기 거기서 깍 하는 비명이 들립니다. 그래서 뭐지 하면서 갔는데 이 학생이 활에 맞아가지고 팔이 이렇게 다친 거예요. 그 안에 딱 한 명이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양궁부 건물 안에서. 제가 봤을 때는 노지당 학생 담타였던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옥상에서 부감으로 살짝 보이는데 한 손만 이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담이 노담하시길 바랍니다. 이 전학생들이 이제 추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10개월에 걸친 성적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총 6명의 학생의 명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는 연승회가 1등이었어요. 1등이었는데 노지담 학생이 5월 교내 선발전을 계기로 해가지고 확 치고 올라서 이 2명의 자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연승에는 2등으로 추락을 하고 혹은 3등으로 추락을 하고 노지담 학생이 1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딱 이 성적표까지 나왔을 때는 그러면은 연승회라는 학생이 노지담 학생을 시기 질투해서 쐈겠구나.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이 전학생들이 좀 더 그 안에 현장을 살펴보니까 화살에 이름표가 하나씩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각자 개인의 활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 노지담 학생이 아까 화살을 맞았던 그 현장에도 연승회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 화살을 요모조모 하면서 살펴봤더니 여기 이 범행 화살에는 깃이 2개만 달려있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3개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이거를 급조했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상담일지를 보게 됩니다. 또래 상담일지. 알고 보니 양궁부 안에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학년 때는 같이 잘 지냈는데 나를 하대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상담일지, 그리고 아이패드를 뺏기고요. 뭐 또 에어팟을 뺏기고요. 여기 안에서 금품갈치가 너무 팽배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용의자를 이 전학생들이 매우 명확하게 추리를 해냅니다. 노지담의 활맞은 사건, 이거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누구일지, 그리고 그 안에 얽혀져 있던 이 학교 폭력은 사실일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약간의 반전이 있어요. 노지담 연승회가 과연 라이벌이기만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반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방송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양공부의 어떤 일화들이 지나갔다. 그래서 양공부 1화에서 저희가 가져갈 거는 그러니까 양공부 내에 어떤 괴롭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노지담이 갑자기 5월 이후에 갑자기 바뀌었다는 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뭔가와 연관되어 있다면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사건들과 계속해서 연관을 지어봐야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얘네들이 추리반을 만들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그 결제를 받으러 가거든요. 네. 우리 추리반을 만들겠습니다. 근데 교장실에 갔는데 너무 찝찝한 걸 발견한 거야. 봐봐요. 일단 교장 선생님이 졸라게 젊으세요. 네. 동안인지 젊으신 건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데 설명하기는 동안이래. 왜냐면 교장 선생님 우리가 아는 이미지는 되게 그것도 이미지가. 중요해야죠. 근데 너무 젊은 거야. 네. 동안인 거죠. 근데 이제 교장실에 딱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교장 선생님 지금 이 장에서 뭔가 꺼내거나 아니면은 쓰고 정리 중인 게 보이죠. 그 장안을 보니까 정체불명의 앰플이 있어요. 이 앰플이 뭔가 사람을 젊게 해준다거나 희한해요. 하여튼 그런 게 연관성을 약간 내가 고민해 볼 수 있죠. 네. 이 사람 너무 젊어 보이고 자주 손대는 장에 앰플이 있다. 좀 찝찝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김홍건 선생님 그 배경화면도 무슨 어쩌고로 돌아가자 뭐 이런 거잖아. 젊은 시절로 돌아가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한 가지 또 해결 안 된 게 뭐가 있냐면 그 아까 양궁부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갈취된 거 있잖아요. 뭐 아이패드라든지 아니면 골든구스라든지 뭐 꼼데 가디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해결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아까 아침에 학교에서 뭐가 자꾸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목걸이가 없어졌다 그랬어. 근데 목걸이는 해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궁부 말고도 그냥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도난 사건이 해결됐구나 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 추리반을 개설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 주투반 옆 포시를 쓰게 된 거예요. 창고인데 거기를 이제 옛날에 오컬트반이 쓰고 있었대요. 아무튼 그래서 오컬트부 기신희라는 친구가 이 학교의 괴담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학교 괴담 있어줘야 되거든요. 여주반은 학교 괴담 반드시 있어줘야 됩니다. 비비평행 이론에 대해서 들어봤어? 날비, 스풀비 막 이러면서 설명을 해줘요. 뭐 옛날에 이제 양공부 에이스 중에 주장이고 성적도 좋고 그리고 인기가 많았던 임담비라는 친구가 어느 날 이제 훈련이 끝나고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뭐에 홀린 듯이 기숙사 옥상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기숙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뭐 비 오는 날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아니면 양궁부원이 계단에서 굴러서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불이 나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기숙사가 폐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폐기숙사가 되고 옮긴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앞에 인서트 이미지를 보면은 오후 6시 이후 양궁부원에 기숙사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있거든요. 근데 임담비가 옥상에 올라가기 전까지 계속 누가 쫓아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6시 이후 밤이었어. 그러니까 양궁부원이거나 아니면 양궁부 선생님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사람들이 쫓아왔다고 내가 추측해볼 수 있고 뭐 떠밀려 내려간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풀어야 할 미스테리가 있고요. 요거에 있고 그 다음에는 왜 비비평행 이론이냐 그 다음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친구 이름이 이슬비였어요. 슬비였는데 슬비는 줄곧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학생이었고 성적을 비관하면서 그러니까 뭐 옥상에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임담비랑 이슬비는 학번이 같았어요. 218로. 근데 그게 지금 도연이의 학번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저주를 풀려면은 말하자면 분신사바 같은 걸 해야 된다. 이 학번에 얽힌 저주를 풀려면 그래서 애들이 벌벌 떨면서 하러 가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러 가는데 이미 그 자리에 저주를 풀려던 애들이 많았나 보죠. 그래서 촛농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초를 피워요. 그 의식 중에. 그럼 촛농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상하게 이런 동그라미 같은 기하학적인 어떤 모양이 있더라고요. 그건 좀 궁금해요. 뒤돌아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복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창문 쪽으로 다 모여들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불이 탁 들어온 거예요. 연결 통로를 누가 지나가. 존나 좀비처럼. 막 힘겹게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이걸 애들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가야 되냐? 가야겠지? 그래도 유튜브인데? 그래서 갔더니 누군가 피를 흘리면서 이 폐 기숙사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제 학생증이 떨어뜨려져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황미나 누굽니까? 아까 국지희한테 알바 소개해달라 했다가 차이고 앰뷸런스 실려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 늦은 시간에 다시 와서 이 통로를 지나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낮에는 폐 기숙사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뒤늦게 쫓아갔을 때는 이미 닫힌 상태고
그래서 누군가 이 폐기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까는 조금 생뚱맞았던 단서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황미나는 주식 투자반 동아리다. 그리고 주식 투자반 동아리는 이렇게 폐기숙사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어떤 알바라는 것 그리고 폐기숙사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 이러면서 또 시즌2 마지막 쿠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즌2 쿠키 마지막에 비비가 뭐라 했느냐. 기숙사, 기숙학교 미스테리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기숙사와 어떤 미스테리가 연결이 되는 거지. 비비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그 수상한 알바에 본거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이 폐기숙사가. 이 뭔가 그 알바라는 게 생동성 알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임단비와 이슬비도 둘 다 상위권 성적이었거든요. 높은 성적을 유지한 학생들에게 뭔가 선택적으로 접근하는 단체가 있을 거라는 가능성. 그리고 나는 이 교장실에서 보는 앰플이 너무나 찝찝하고 그래서 양공부, 그러니까 성적이 또 한 차례 훅 바뀌었잖아요. 지담이가 성적이 훅 올라갔잖아.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담타였던 것 같아요 라고 하잖아. 근데 뭔가 어떤 앰플을 놓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렇네요. 양공부의 어떤 약물 사용. 약물 사용. 힘이 좋아지게? 그로 인한 어떤 괴롭힘이라는 정체가 탁사라가 얘 약물 사용을 보고 지적을 했을 수도 있죠. 너 그거 뭐니? 왜냐면 1학년 때 사이가 좋았잖아요. 그럼 입을 막으면서 이렇게 괴롭힘이 시작된 걸 수도 있고. 약물이라는 것이 뭐 가격대가 높아서 애들이 돈이 필요해서 물건을 뺏고 훔쳐서 팔아서 그거를 살 수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등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명품을 차고 다니는 국지희가 주선하는 알바의 그 정체 뭘까? 돈벌이가 된다는 거죠. 걔가 주선하는 알바가. 그 돈벌이가 도대체 어디서 되는 거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폐기숙사가 반드시 어떤 것이랑도 연결이 돼 있다. 그게 주식 투자반이랑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지? 그 약을 애들이 이제 실제로 정말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라면 그 약물이 사실은 성적을 올려주면서 부작용으로 어떤 조현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하고 어쨌든 간에 양공부랑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양공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선생님들이 쉬쉬했잖아요. 반드시 그 선생님들도 뭔가를 알 거라는 생각. 그 약물에 대해서. 막 의심되는 게 있나요? 의심되는 거요? 정대 오빠? 이게 뭔가 선하게 나온 사람일수록 나쁜 짓을 할 가능성도 있나요? 오! 난 왠지 그 차수열 선생님이 좀 뭔가 이상해요. 차수열.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그래요. 왜냐면 너무 선하게 연출이 되길래. 차수열이랑 종대 좀 쎄합니다. 그래서 머리 많이 써야 되겠다. 이 많은 그러니까 난 원래 시즌 1, 2는 사실 더 추리 안 하거든요. 저 그냥 다 따라가요. 진짜? 나 이런 스타일인데 이걸 약간 이번에는 한번 추리를 하면서 볼까 하니까 뭐 대가리 깨질 것 같더라고. 다 의심되고 미치겠어. 다 미워. 뭐 3, 4화 리뷰로 올게요.